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13일 2015년 국방민원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육군 학생군사학교 등 3곳이 기관 표창을 받고 육군 인사사령부 정인숙 주무관 등 21명이 개인 표창을 받았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인사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정인숙 주무관. 정 주무관은 이름과 군번이 달라 6.25 전쟁 참전을 인정받지 못했던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지 20년 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참전하셨고 그런 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마워하셨었습니다. 감격하셨습니다. 연간 1,300건이 넘는 민원을 직접 처리하면서 법원과 지자체 등을 직접 찾아가는 등 발로 뛰며 얻은 성과입니다. 국방부는 정 주무관처럼 국민에게 친절하게 봉사한 민원 담당자를 선발해 국방민원봉사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정인숙 주무관은 대상을 수상했고 육군학생군사학교 박근용 소령과 국방부 감사관실 김진영 주무관 등은 각각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기관표창 부문 최우수상은 육군학생군사학교가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군민 화합 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학교의 민원 전화 번호를 114에 등록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입니다. 우수상과 장려상은 각각 국군 의무사령부와 육군 3군 사령부가 받았습니다. 한편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시상식에서 국방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민원 담당자들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국민에 대한 군의 얼굴임을 맹심하고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국방부가 한층 더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방민원봉사상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국방부와 각 군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민원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과 개인을 선발해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는 지난 11일 미 이전투 항공여단과 함께 한미연합항공기 재급유, 재무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전방지역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온 아군 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재무장과 연료 재보급을 통해 효율적인 작전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전평시 항공작전 임무 수행간 원활한 무장 장착과 유류보급을 실시할 수 있는 작전 지속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날 훈련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한미연합 재보급 장비 전시장을 둘러보고 한미연합 장병들의 공중이동과 재급유 훈련을 직접 보며 격려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 장병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장병들은 같이 팀워크도 다지고 훨씬 더 월등한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편 부대는 앞으로도 항공작전 임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전술 훈련을 실시해 하늘에서 지상전을 지배하는 육군 항공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13일 올해 키리졸브 연습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키리졸브 연습은 미군 8,600여 명과 우리군 10,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한민국 여러 지역에서 모의 지원 훈련의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습에서 한미 양국군의 사령관들은 연합계획과 군사정보, 군수와 지휘통제 작전을 연습했습니다. 또 고위 지휘관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상의 주요 과업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숙련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키리졸브 연습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군은 12일 저녁 6시경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SA 계열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동해 공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무력 시위성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합참은 또 지난 2일 키리졸브 연습과 함께 시작된 야외 기동 훈련인 폴이글 훈련은 다음 달 24일까지 계속된다며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더욱 튼튼한 한미동맹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육군이 지난달부터 GOP 투입 전 장병들을 대상으로 집중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사특강과 문화공연, 소대별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4박 5일간 진행됩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육군이 GOP 투입을 앞둔 장병들을 대상으로 집중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대대장 주관하에 전장병이 참가해 4박 5일간 진행합니다. GOP 군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우회와 팀워크 증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GOP 총기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장병 정신교육 강화를 통한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GOP에 투입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체험식, 행동화 교육을 통해서 전투 의지를 고취시키고 사기 역량을 토대로 인원들이 GOP에 투입했을 때 GOP 완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육군은 각계 전문가와 명사들로 구성된 강사진과 다양한 분야의 문화공연팀을 선정했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편안하게 잘 근무하실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과 비전을 좀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1일차와 2일차는 소통의 시간으로 명사특강과 GOP 근무의 계획과 각오를 다지는 계급별 간담회에 이어 단체 줄넘기와 장애물 통과 등 전후 실내 게임이 진행됩니다. 3일차와 4일차는 체험의 시간으로 전투 간접 체험과 지역 문화시설 탐방에 이어 군합공연과 초청 공연 등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마지막 5일차는 단결의 시간으로 소대별로 게임을 진행한 뒤 GOP 완전 작전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처음 GOP를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번 정신교육을 통해서 긴장과 두려움을 극복했고 GOP에 투입을 하여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집중 정신교육은 전방 11개 사단 32개 대대에서 각 부대별로 올해 말까지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얼마 전 탈북 여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탈북자들의 또 다른 증언을 윤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양구의 문화복지센터. 양구 시민들과 장병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월드피스 자유연합이 전국 순회를 하며 개최하고 있는 평화통일 컨퍼런스. 탈북 여성들로 구성된 강연자들이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는 자리입니다. 11년간 북한군 간호장교로 근무한 이순실 씨에게 북한 생활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산짐승과 촉은 목피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그것마저 바닥나면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 하루하루 눈뜨고 살아있는 게 생지옥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씨는 참석자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전했습니다. 삼시세끼 밥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데서 살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만도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내가 말하면 웃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북한에서 무역 사업을 하던 아버지를 따라 지난 2007년 탈북한 김진옥 씨. 굶어 죽을 바에 탈북하다 죽는 게 낫다는 심정으로 12살에 차디찬 두만강을 건넌 김아라 씨. 주민들의 분노와 고통, 슬픔, 불신이 가득 찬 곳이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정말 그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이건 정말 생지옥이다. 내가 생각했던 이 북한이 이렇게 처참한 땅인 걸 몰랐다고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병보석으로 나오셨을 때 도저히 이 땅에서 살아가봤자 너희들한테도 희망이 없고 나도 희망이 없고 그냥 나가자 해가지고 저희는 탈북을 하게 됐거든요. 북한에서 유명 기타리스트였던 권설경 씨는 꿈을 좇아 지난 2008년 탈북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단지 자유롭게 음악을 하고 돈을 버는 것. 남한에 정착 후 목표를 갖고 도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더구나 올해부터 4년제 대학교에서 무료 교육까지 받게 됐습니다. 북한 사람이란 그런 네 글자 그거를 가지고 저는 무료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그게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정착하고 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평화통일 컨퍼런스. 탈북 여성들은 북한 사회의 민낯을 전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더욱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서울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11일 제대군인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한 1찾기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인 1찾기 한마당 행사는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에게 구직 컨설팅과 직업 탐색, 채용 정보와 현장 면접 등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국가별 채용 정보와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소개 등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제대군인들을 위한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서울 제대군인 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취업 설명회를 통해 많은 제대군인들이 해외에 진출함은 물론 개인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 제대군인 지원센터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 등 6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세월호 사고 수색 지원 임무 중 순직한 소방관 유자녀들에게 자금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지난 12일 201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당시 인명 수색 지원 임무 중 순직한 강원소방본부 소방헬기 조종사 정상철 소방령 등 5명의 유자녀들에게 각각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습니다. 박승준 국가보훈처장과 안중현 서울지방병무청장을 비롯한 주요 보훈단체장과 무공수훈자회 지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정기총회는 장학금 전달과 업무보고, 축사와 격려사에 이어 안건심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무공수훈자회 박종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순직한 소방관들은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 세태 속에서도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줬으며 유가족들에게 순직자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훈과 안보에 앞장서온 무공수훈자회는 앞으로 꾸준히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그늘진 곳을 보살피는 보훈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민간인 최초로 이명철 국군수도병원장이 취임했습니다. 혁신에 정답은 없다. 작은 변화가 쌓여 혁신을 만든다. 이 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슬로건인데요. 이 원장은 또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과 장병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주간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이명철 국군수도병원장을 원동환 중사가 만나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또 서울대학병원의 의사로 근무를 쭉 해왔습니다.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는 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2월 3일 이명철 병원장이 민간인으로서 처음으로 24대 국군수도병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이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세계 핵의학 회장과 한국과학기술한람원 부장 등을 맡아 학계와 의료계, 과학계를 넘나들며 활발한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이 원장은 또 핵의학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국내 핵의학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군수도병원장 취임 후 병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중국말에 이 일신, 일신, 우일신이라는 매일 새롭게 또 오늘도 매일 새롭게 하는 이런 그러니까 매일 하루를 살면서도 어떤 변화를 제가 하려고 자의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요. 또 그걸 여러 우리 이제 구성원들이나 저와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도 요구를 하는데 취임 당시 국군수도병원을 국내 5대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힌 이명철 원장. 그는 지난 1년 동안 오기녀 사업 운영 계획 수립부터 조직 개편, 우수의료진 확대 추진 등 혁신적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설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계획은 다 세워졌고 예산도 확정이 되어 있고 아마 금년 2015년 한 중반 이후에는 저희가 이 앞에 우리 수도병원 연병장에다가 약 한 100병상 규모의 국군 중증외상센터를 저희가 건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외상 환자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또 급성기 질환을 볼 수 있고 군의 특성이 많은 그런 총상이나 이런 화생방에 관계된 그런 환자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이 원장은 또 병원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생각하고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내부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60만 대군에 어떠한 질병을 앓고 어떠한 사고를 당하고 또 전쟁을 해서 장병이 부상을 당하고 또 급성기 질병 걸린다 하더라도 마지막 해결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최고의 병원이라는 것은 병원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건강한 국군들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기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이야기한 대로 건강한 국군은 저희가 병원에서 책임져주는 그런 자세로 저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혁신의 정답은 없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역발상과 작은 변화가 쌓여 혁신을 만든다. 이명철 국군수도병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슬로건입니다. 그와 만남을 통해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떠올리며 꾸준한 노력과 변화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밀리터리 기네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의 회전익 공격 헬기를 소개합니다. 1967년 등장해 베트남전에서 그 진가를 인정받은 공격 헬기, 바로 AH-1 코브라입니다. AH-1 코브라는 세계 최초로 실용화된 공격 헬기인데요. 원래는 지역 제압용 공격 헬기로 개발됐지만 나중에는 대전차 공격 임무까지 수행할 정도로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1967년 12월 베트남 메콩강 지역에서 미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던 베트콩들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신무기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간 수많은 전투를 통해 게릴라전에 능숙한 베트콩이었지만 각종 로켓탄과 유도탄, 7.62mm 미니건 등으로 중무장한 AH-1의 공격 앞에서는 혼비백산에 도주해야만 했는데요. 고정익 항공기는 할 수 없는 제자리 비행과 선회 등 회전익기 특유의 비행을 바탕으로 보병의 작전을 공중에서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또 막강한 화력으로 전폭기나 포병이 공격할 수 없는 지점의 적들을 제압할 수 있었고 신속한 재보급과 재무장이 가능했는데 이러한 작전 능력은 보병 1개 대대와 필적하는 위력이었습니다. AH-1은 미 육군을 포함해 한국과 이스라엘 등 10여 개 국가에 수출됐으며 현재도 미 해병대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주력 공격 헬기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흔히 건십으로 불린 AH-1 코브라는 이후 등장한 공격 헬기들의 모범이 됐을 뿐만 아니라 공격 헬기가 지상군 전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연합 키리졸브 연습이 13일 훈련 강평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재점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도 재확인했는데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이번 훈련에 최선을 다해준 2만여 명의 양국 전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